자기 돈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그쵸? 레버리지만 이용해서 본인은 금융 지식만 이용해갖고 돈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네, 진짜 돈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떠먹여주는 돈 공부 계속 같이 해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하는 내용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요사키 책 읽으면서 이 부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잘 안 읽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교훈 5거든요. 챕터 5인데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방송 보시는 분은 대부분 이게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기요사키가 어떻게 그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렸는가, 기요사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완전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사실상 그 기요사키와 그 아내인 킴이 이렇게 이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탄 거죠. 네, 이때부터는 진짜 부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정말 되게 흥미진진한데요. 시대적 배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가 한 1970년대쯤 됩니다. 오일 쇼크 나고 하면서 좀 경기가 되게 안 좋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사람은 아니에요. 그만큼 옛날 사람은 아니래가지고 이때의 시대적 배경이고, 이때의 특징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완전 하락하던 시기였어요. 우리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이때 1970년대 석유 파동, 인플레가 엄청났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플레가 너무 높아가지고 금리를 엄청나게 인상하고 있는 시기죠. 금리를 인상하면 당연히 자산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게 됩니다. 폭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IMF 때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을 내놔도 아무도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면 집 매물은 너무 많으니까 매물이 천지백가리 이렇게 막 쫙 깔려 있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아무도 사지 않거든요. 시대적 배경이 그맘때입니다. 책으로는 223쪽인데 여기가 되게 흥미진진해요. 이때 한때 10만 달러 하던 집이 7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한 25% 정도 빠지게 됐죠. 그래서 자기는 더 싸게 그러니까 부동산 통해서 살 때 7만 5천 달러쯤 되니까 기요사키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을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파산 전문 변호사 이런 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더 싸게 나온 매물들을 막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2만 달러에 팔리는 집들을 찾은 거예요. 멋지죠? 네, 10만 달러 하던 집을 2만 달러에 파는 집들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경매 물건 나온 거죠. 그러니까 10만 달러 하던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 하던 게 2천만 원 되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좀 금액이랑 뭐 이런 게 잘 안 와닿으실 테니까 이걸 좀 각색을 해볼게요. 빌딩이 100억짜리 빌딩이 있다고 쳐보죠. 현 시세로 100억짜리 빌딩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건 뭐 많으니까, 강남엔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한 75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안 사니까 경매 물건 나온 게 20억까지 떨어졌다고 치죠. 그럼 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계약금이 한 2억 정도 되겠죠. 그럼 이 계약금 2억마저 친구에게 빌린 거예요. 대신에 3달 후에 10% 이자,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주기로 한 거죠. 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잘 못해요. 전 돈 빌리는 거 좀 잘 못하거든요. 와이프가 당신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못하냐. 저 잘 못하겠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요사키는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신용도가 높으니까 친구에게 이렇게 2억을 빌린 거죠. 그래서 20억까지, 그러니까 100억짜리 빌딩을 20억까지 떨어졌으니까 2억에 한 거죠. 근데 이것도 대단하지만 조금 더 제가 대단하다고 느낀 거는 광고를 한 거예요. 어떤 광고를 했냐면 100% 대출을 해줄 테니까 60억에 살 사람, 이걸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을 네 돈 한 푼도 안 내도 괜찮으니까 그냥 와서 100% 대출을 다 해줄게, 와서 살래? 라고 광고를 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빌딩 가격은 100억짜리입니다. 이 100억짜리인데 이거를 100% 대출을 본인이 다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60억에 살 거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되게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40%가 떨어진 가격에, 시세는 지금 75억 정도 되는 거예요. 40% 떨어진 가격에 주고 그것도 대출을 100% 해준다. 이거 좀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줬더니 산다는 사람이 빗발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건들을 보여준 거예요. 몇 분 만에 이거 보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드니까 당장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다들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중개수수료를 좀 받잖아요. 중개수수료로 대략 한 5%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60억에 5%니까 대략 한 3억 정도를 받은 거죠. 이거 3억은 그냥 챙긴 거잖아요. 그쵸? 그냥 받았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친구에게 주면 되겠죠. 친구에게는 우리가 2억을 빌렸잖아요. 그쵸? 친구에게 계약금으로 2억을 빌렸으니까 2억 2천만 원을 줘야 되니까 수수료를 이미 3억을 받았잖아요. 이거 그냥 친구에게 준 거예요. 뭐 이해가 되세요?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빌딩을, 그러니까 파산한 빌딩이죠. 이거를 20억에 사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으로 2억을 내야 되는데, 계약금으로 내야 하는 2억은 친구에게 3달 있다 줄게, 나 2억 빌려줘, 대신에 10% 이자를 더 줘서 2억 2천만 원으로 돌려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친구는 완전 땡큐잖아요. 90일 만에 10% 이자면 한 40% 이자잖아요. 연간 어마어마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완전 땡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 100%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살 사람 있냐, 60억에 살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럼 이분들에게 몇 분 만에 다 사겠다고 했대요. 그럼 수수료로 한 3억 정도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은 수수료를 통해서 친구에게 빌린 2억과 이자를 내고 좀 남았죠. 네, 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제 60억을 다 이제 대출로 하기로 했잖아요. 어음을 끊었대요. 그러면 60억어치 어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나는 20억에 샀으니까 이거 20억을 주긴 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 20억을 준 거예요. 60억어치 어음을 끊어서 20억은 대금으로 지불합니다. 20억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그러면 40억이 남았잖아요. 그쵸? 이 40억 남은 거는 그냥 어음으로 갖고 있었대요. 이 어음의 이자가 10%였대요. 연간 10%.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매년 또 4억씩 받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이 40억을 안 갚으면 매년 4억씩 받는 거고, 40억을 갚으면 40억이 생기는 거고. 근데 기요사키는 이 돈을 안 갚았으면 했답니다. 왜냐하면 안 갚으면 이게 30년짜리 어음이었거든요. 그럼 30년 동안 매년 4억씩 받으니까 4억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쵸? 그럼 4억씩 매년 30년 동안 받으면 그것만 해도 120억이잖아요. 너무 땡큐죠. 그러니까 기요사키는 오히려 안 갚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안 갚고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근저당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100억짜리잖아요. 원래 60억에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아. 그럼 그 집이 내게 되는 거니까 위험성이 사실상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100억짜리지만 75억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대충 이해 가시나요? 100억 해서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 비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10만 달러 이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요사키가 들어간 돈은 얼마죠? 기요사키가 들어간 돈이 있나요? 친구한테 빌린 돈? 친구한테 빌린 돈은 이거 수수료로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금융지식만으로 매년 4억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이, 부동산이 나중에 향후에 오를 거다, 지금은 불경이니까 지금은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것과 똑같은 투자를 총 6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24억씩 벌게 된 거죠. 진짜 난놈이지 않습니까? 기요사키는 여기에서 마련한 시드 덕에 지금 1조 이상의 자산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요사키 책에서 오히려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맘때 부자아빠 가난아빠를 제가 한 2002년인가 3년인가 이쯤에 읽었거든요. 그거를 읽고 나서 2005년쯤부터 경매에 관심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쉽게 그때 저는 이렇게 투자를 그때 대학생 때고 해서 못 했는데 그게 지금도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하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기요사키가 특히 경매나 파산한 그런 빌딩들을, 그런 집들을 사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아서 저는 이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되게 스토리가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6건을 더 했대요. 이때부터 이제 큰 돈을 벌게 된 거죠. 이게
자기 돈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그쵸? 레버리지만 이용해서 본인은 금융 지식만 이용해 갖고 돈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네, 진짜 돈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너무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금리를 뭐 대폭 인상한다, 뭐 자이언트 스텝 뭐 0.75%, 아니면 뭐 울트라 스텝 1.00%, 100bp씩 막 이렇게 올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 되게 걱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슴이 좀 설레입니다. 저도 뭐 빚이 없진 않거든요. 네, 은행 대출이 있긴 한데 뭐 제 전자산에 비하면은 뭐 이렇게 큰 수준은 아니라서, 별로 이렇게 신경 쓰일 수준은 아니라서 그게 크게 걱정되진 않거든요. 그럼 만약에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더 인상을 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되게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럴 때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면 기요사키가 제록스를 열심히 팔아갖고 돈을 만들었듯이 이렇게 본업에 집중해서 돈을 많이 만든다면, 이렇게 정말 진짜 찐 기회가 왔을 때 기간 조정이 정말 길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내놔도 안 팔리면 집이 그 물건이 쌓이게 되죠. 그럼 가격이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요사키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뭐 한 50년을 더 산다고 쳤을 때 이런 기회가 최소한 한두 번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두 번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2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잡을 수 있어야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차분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금을 만들고 금융 지식을 쌓은 사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제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게 쉬운 방법이 아니긴 한데 이걸 여러 번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기요사키 책을 진짜 그냥 읽으시면 이게 뭔 말이야 뭐 하시고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제가 그래도 좀 각색을 많이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덜 어려우실 거예요. 이걸 좀 많이 들어보시고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도 기요사키가 했던 이런 방법들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하고 뭐 똑같이는 안 하겠지만 그때랑 시대가 다르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실정에 맞게 각색을 해서 이런 투자들을 좀 공격적으로 좀 해볼 생각이에요. 네.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망하면 죽는다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기회를 좀 많이 찾아볼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좀 컨텐츠 재밌지 않았나요? 저는 되게 흥미진진했거든요. 기요사키의 부동산 투자 좀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셔서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